안녕하세요. 사회문제탐구의 손영덕입니다. 지난주에까지 이제 게임 관련해 게임 중독 관련된 얘기했었고요. 원래 이제 바로 온라인 계약하면, 오프라인 계약하면은 그거에 대한 간단한 소감문 하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우리 수행평가의 또 태도면 관련돼가지고, 그걸로 좀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2시간 되는 분량 영상 다 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성실히 한 사람들은 이제 좋은 점수 주고, 조금 이제 그 제대로 안 본 사람은 걸러낼 수 있겠으니, 그 내용을 구성해서 이렇게 할 예정이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발표 났지만은 이 한 주 또 연장됐어요. 그죠? 2.5단계 한 주도 연장됐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2단계도 또 연장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마 한두 주 더 연장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다음에 할 수행평가까지 좀 공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요 내용은 살펴보고 나서 이제 끄트머리에 수행평가 어떻게 할지도, 그 내용도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1학기 때 성적 받아봐서 알겠지만은 1단위짜리기 때문에 성취도 평가예요. 성취도. 우리 등급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조금 초반에 말이 많았죠. 그죠? 하지만 왜 이 과목을 등한시할 수 없느냐, 왜냐면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제대로 했고 열심히 했느냐를 가지고 당연히 세특을 써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세특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성취, 뭐 A 성취도 받는 거 목표로 하는 거는 뭐 당연하겠고 그보다 좀 더 앞서가서 내가 이제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생기부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좀 이렇게 잘 이쁘게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태연이는 좀 조용히 하고. 선생님이 갑자기 컴퓨터 오장 나와가지고 하던 작업을 다 날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틀째 이거 작업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데, 조금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준비한 것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에어컨을 틀어놨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조금 소음이 있을 텐데 그냥 할게요. 자, 사회문제로서의 범죄의 의미와 특징, 범죄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보게 되면은 이제 3단원이었나요 이게? 교과서는 이 PDF 자체가 없어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떠야 돼서 만들어진 게 없기 때문에, 스캐너가 없어요. 스캐너가 없어가지고 그냥 좀 빈약한, 미디어가 좀 빈약합니다. 자료가. 자, 3 학교 폭력, 대단원 3 학교 폭력에서 사회 문제로서의 범죄의 1단원, 거기에서 이제 범죄의 의미와 특징, 범죄의 유형, 요거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책 좀 피시고요. 요 책 내용 쭉 다 읽어보세요. 역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사회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사회 문제. 우리 하자 그런 거 하듯이 쟁점이 되는 것들, 문제가 되는 것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연구하고 할 것인가, 그런 거를 실습해보는 과목이라고 그랬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앞에 제목, 첫 장의 제목, 학교폭력의 요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화살표 보이죠? 네. 범죄의 의미와 특징, 범죄 유형, 여기 나갈 거고요. 교과서 피면은 77쪽에 범죄의 의미에서 이제 범죄가 뭐다, 이제 이런 얘기 나가고 있어요. 뭐 폭력, 강도 등등등등등등. 그러면서 일단 기초 지식이 있어야겠죠. 뭐를 하더라도. 그렇죠? 여러분이 가령 요즘 뭐 나이 어린 친구들 범죄가 많다 보니까는 뭐 촉법소년, 그런 거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뭐 또 형사 미성년자 뭐 나이를 뭐 조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우리가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 없이는 사실 뭘 연구하고 조사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기초 지식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겠고요. 오늘 하는 작업은 바로 그런 기초 지식에 대한 이해를 한번 도모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죄 성립 요건이 있는데요.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여기 내용 보게 되면 어린애가 물건을 훔쳤고, 선생님이 좀 잘 안 보이네. 자, 안경 어디 갔지? 물건 훔쳤다 하더라도 꼬마애 뭐 다 한 7살이라고 치자. 이성적 판단 능력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형사처벌하는 거는 좀 곤란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쵸? 또 두 번째, 생명을 위협받는 여성이 자신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강도를 죽인 경우 그런 경우도 처벌해야 될까? 이런 건 정당방위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범죄로 볼 것이냐 범죄로 인정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형벌이 나오는 거예요. 범죄와 형벌 같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근데 범죄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를 먼저 따져야겠지, 그치? 그래야지 그 다음에 형벌을 논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범죄를 보게 되면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정치화법 듣는 친구들은 요 형법 가가지고 요거 자세하게 배울 건데, 우리가 지금 배운 여기서 하는 거는 그냥 아주 간략한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범죄 성립의 요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일단 두 가지만 나오는데, 첫 번째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돼. 구성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성 요건 5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요. 고의나 과실. 사람을 죽였어. 내가 칼로 찔러 죽였어. 그러면은 고의가 있는 거지, 그치? 그건 당연히 그건 이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쳐서 죽였어. 자, 이런 경우도 형사처벌 해야 될까? 형법은 과실은 잘 처벌하지 않아요. 고의에 초점이 가 있는 거야, 고의에. 근데 과실치고는 너무 크지, 그치? 더군다나 그게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100으로 달리다가 애를 쳤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거는 처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해야만 되는 거지, 그치? 중과실이잖아, 중과실. 그래서 민식이법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과실이라 할 때는 중과실일 경우에는 대부분 처벌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과실일 경우에는 그럴 때는 뭐 처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민사만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가해 행위가 있어야 돼.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피해를 입은 게. 즉 위법한지 여부. 근데 뭐 자세히 설명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이따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로 인해서 이러한 가해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찔러 죽인 걸로 치자면 고의로 찔렀고, 그래서 위법하죠. 가해를 한 거죠.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생명을 잃었으니까 손해가 발생했죠. 그 행위 간에, 칼로 찔른 행위 간에 인과관계가, 손해 발생과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명확하게 있죠. 그죠? 오케이. 다음 마지막 하나, 책임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찌른 사람이 6살이야. 6살이야. 이러면은 골치 아프죠. 그쵸? 이러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일 14살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처벌 안 하기도 뭐하고, 처벌하기도 뭐하고. 근데 사람이 죽었잖아. 그치? 처벌해야겠지. 하지만 많이 형량을 깎아주겠죠. 그죠? 그게 지금 요즘 많이 가끔씩 나오는 뭐 촉법소년이나 형사 미성년자 나이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이게 다 갖춰져 있어야 돼. 즉 구성 요건에 전부 다 해당해야지 일단 범죄로 보는 겁니다. 범죄로 보는 거야.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구성 요건을 다 갖췄어. 그런데 위법성이 있었어. 즉 가해 행위가 있었어. 가해 행위가 있었는데 칼로 찔렀다고 했었지, 그치? 상대방을 칼로 찔렀어. 그런데 상황이 어떤 거냐면 바로 아까 여기 이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자. 생명을 위협받는 여성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죽였어요. 즉 이 구성효과에 해당하는데 그 중에 지금 위법성만 더 확대해서 보자는 거야. 그랬을 때 법 질서 전체 관점에서 이게 위법해야 되는 것인데 조각돼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각사유라고 그래요. 조각사유. 즉 이렇게 쟁반이 있어. 그러면은 그 쟁반 역할 다 하려면은 온전히 다 붙어 있어야, 조각 나 버리면 안 되잖아. 그치? 네.
근데 범죄로 성립되려면 이게 조각나면 안 되는데 조각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조각사유예요. 자, 5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까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한 5가지 있다는 것 정도만 그냥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당방위. 지금 이 여성이 한 게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겠지. 그치? 자신 또는 타인에게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이를 방어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정당방위도 근데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정당방위냐. 그러니까는 최용만 또 사람 거론해서 좀 그렇긴 한데 뭐 그렇게 덩치 큰 사람이 갑자기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전기 드릴 막 톱을 들고 와서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야. 나한테 그때 식칼이 하나 있었어. 그래가지고 확 찔렀어. 이런 건 정당방위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13살짜리 여자애가 볼펜 하나 들고 와가지고 나를 막 위협해. 근데 그거에다 대고서는 스님이 칼로 팍 찔러버렸다. 이게 정당방위가 될까요? 이런 건 인정 안 되겠지. 그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스님도 예전에 이렇게 새벽에 술 먹은 고등학생들한테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폭행 당하는 과정에서 방어하려고 했던 건데도 정당방위로 인정 안 돼서 굉장히 뚜껑이 열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아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명백한 경우도 있겠죠. 이제 뭐 명백한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자, 긴급피난은 뭐냐면 불났을 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불났어 그래가지고 야 빨리 도망치자 나가자 하고 나가다가 옆에 사람을 쳐서 옆에 사람이 사망해서 넘어져가지고 그런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거죠. 위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래서 인도에 뛰어드는 버스를 피하려다가 다른 사람한테 부딪혔어. 그래서 그 사람이 상해를 입었어 혹은 죽었어 하더라도 그 긴급 피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야. 물론 뭐 민사상 책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 그 다음 정당행위. 이거 순서가 잘못됐네. 자구행위부터 볼게요. 자구행위는 뭐냐면 먹튀 생각하면 돼. 먹튀.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청구권. 그러니까는 어떤 청년들이 막 고기를 한 30만원치 시켜 먹고서 갑자기 하나 둘 셋 하더니 막 뛰어나가. 급박한 상황이지. 급박한 상황. 그럴 때 자력에 의해서 권리를 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요즘엔 CCTV라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잖아. 먹튀하면 끝이거든. 그러니까는 가게 주인이 야 이놈들하고 따라가서 잡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혀서 머리가 깨져서 죽었어. 자, 그런 경우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가게 아저씨는 살인죄로 형사처벌 받을까?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돼서 안 받을 수 있겠지. 그지?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다음날 길 가는 그 청년을 발견해가지고 뒤따라가서 칼로 찔러버렸다. 이런 경우는 자구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야 되는 거지. 그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법은 자력 구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이. 그러니까 내가 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권리를 갖다가 내가 자력으로 그걸 이렇게 해결하고 하지 못해. 즉 내가 한 대 맞았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을 또 몇 대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분을 풀었어. 똑같이 폭행범 되는 거예요. 자, 먹튀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이 세 가지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다 뭐냐면 급박한 상황, 긴급한 상황. 아주 급박한 상황이야. 경찰에 신고할 그럴 여력이 안 돼. 그럴 틈이 없는 상황에서예요. 그게 조건이 돼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자, 정당행위는 뭐냐면 법령에 근거한 행위, 업무상 행위, 기타 상해, 상괴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긴박한 게 있네요. 일반인의 현행범 체포 같은 경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든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 요즘 뭐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방역 체계가 상당히 지금 곤란해지고 있는데 그거 조사하겠다고 교회에 이제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 물리력을 갖고 막아선다는 거지. 그치?
그 과정에서 그 교회 사람들이 다쳤다고 쳐봅시다. 그 공무원이 상해죄로 처벌받을까요? 안 그렇다는 거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데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자신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허락하는 행위. 자, 들어와, 우리 집에 들어와. 들어왔어. 그랬더니만 너 불법 주거침입죄 하고서 신고하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자, 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주사를 어깨에 놔준다고 주사를 딱 놨어요. 그렇지만 당신 나 폭행한 거야. 폭행죄. 이거 안 된다는 거지. 병원 가서 이제 주사 맞기로 하고 치료 받기로 했으면은 허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생명담보 승낙이라고 있어요. 즉 낙태라든지 승낙을 받은 사례, 청부살인, 혹은 나 좀 죽여줘. 이거 있죠? 나 500만, 내가 당신한테 500만 원 줄 테니까 나 좀 칼로 찔러 죽여줘. 자, 그런 거는 인정이 안 돼요. 위법성 조각되는 걸로 인정이 안 돼. 낙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한테 가서 낙태해 주세요. 그래서 했어. 의사도 처벌받는 거야. 자, 요 5가지가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인데 위법성을 깨트리는 사유라는 거야. 이런 게 깨트리는 거고요. 자, 마지막 보겠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제 책임을 확대해서 보겠다는 겁니다. 자, 위법 행위를 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조각 사유가 있고 깨지는 사유가 있고 책임이 그냥 감경, 책임을 줄여주는 상황이 있어요. 자, 형사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그러니까 13세까지. 심신상실사, 여기서 심신이란 건 마음과 정신이야. 정신이 상실됐어. 없어. 즉 고도의 정신병자라든지 정신분열 심하다든지 치매가 아주 심하다든지 이런 경우였죠. 혹은 강요된 행위, 협박받아서 한 얘기. 협박받아가지고 너 딸을 인질로 잡고선 너 가서 쟤 한 대 안 때리면은 너 딸 죽인다. 뭐 이렇게 했다. 그래서 가서 상대방을 때렸어. 그런 경우에 책임이 조각되어 버립니다. 즉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살인 사건에 보니까 7살짜리 애네. 그러면은 형사 미성년자지. 그러니까 형법으로 처리 못합니다. 형법 처리 못해요. 무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손해배상은 그 부모가 상대방한테 해야겠죠. 그렇죠? 민사상 손해배상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자, 감경 사유가 있어요. 뭐냐면 심신미약. 여기는 상실이었잖아. 아예 없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딱 보면 알아 이거는. 근데 이제 좀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조금 부족한 친구. 제가 정상인지 아닌지 헷갈려. 이런 친구들이라든지 농하자, 귀머거리. 그러니까 안 들리는 사람들. 말 좀 잘 써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장애가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감경돼요. 그러니까는 가령 미성년자도 그래.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 말고 그냥 미성년자. 그러니까 14세에서 19세 미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때 범죄를 저질렀다 쳐봅시다. 그러면은 성인보다는 감형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감경, 책임이 줄어든다는 얘기야. 자, 결론적으로 봅시다. 3단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먼저 구성 요건에 다 해당하는지 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위법성이 깨지는지 안 되는지, 깨질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 책임이 깨질 만한 게 있는지 혹은 감경될 만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다 따지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거는 범죄다 아니다 라고 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지금 특히 이 문제 갖고 한번 좀 볼게요. 형사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자, 우리 책에 나온 건데요. 그럼 범죄란 무엇일까 한번 봅시다. 의사가 수술을 위해 환자의 배를 칼로 가르고 있대요.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동의서란 걸 받게 돼 있어요.
동의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려고 한다. 동의서 사인 안 하면 의사들이 안 해줘요. 그거 없이 했다가 의료법 위반입니다. 네. 그러면은 형사처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건 다 돼 있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이 칼로 배를 가르는 행위가 너희들끼리 하는 거면은 이거 살인이 될 수 있겠지? 하지만 의사가 하는 건 이건 범죄가 아니지, 그치? 왜냐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예요? 위법성이 조각돼 버리는 거죠, 그쵸? 승낙한 거잖아, 그치? 승낙한 거잖아, 환자가. 자, 군인이 전쟁 중에 적군을 살해했어요. 이건 어떨까요? 이것도 역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렇죠? 왜? 정당한 행위잖아. 공권력이 부여한 정당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 정당한 행위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항복하고 있는 민간인을 갖다가 그것도 애들을 막 기관총으로 쏴 죽였다. 이거 그런 권한까지 하라고 부여하진 않았거든요. 그런 권한까지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학교에서의 부정행위. 뭐 이거야 당연히 범죄예요. 범죄. 그래서 모 여고에서 지금 아직도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끝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쌍둥이 자매 뭐 떠들썩했던 거 있죠. 교무부장님이 교무부장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이렇게 건네가지고 두 딸이 전부 다 지금 그래서 이제 교무부장 아빠는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갔고 딸은 항소심까지 갔나 아마 뭐 이럴 거예요. 문제가 되려면 그렇게 크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학생이니까 그냥 어지간해서 학교 내에서 그냥 징계 절차 밟고 하는 것이지 큰 문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범죄 행위인 거죠. 그렇죠? 자, 엄마가 아기를 위해서 분유를 훔친 행위, 네, 역시 절도. 훔친 거 맞아요. 절도해요. 절도해. 다른 건 나와 있는 거 없잖아, 그치? 이건 범죄 2개는 범죄, 위에 2개는 범죄가 아닌 거지. 자, 아까 그 나왔던 겁니다. 다시 좀 확대했어요. 글자 크게 안 보여서. 자, 어린아이는 물건 훔치더라도 이성적 판단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7살짜리라고 치면은 편의점에서 물건 훔쳤어도 얘가 너무 어려, 그치? 책임이 조각돼 버립니다. 배상은 이 물건에 대한 배상이나 이런 거는 손해배상, 민사상 손해배상 부모가 책임져서 해야겠죠, 그죠? 하지만 형사적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생명을 위협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탈 행동이,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이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성요건 해당성. 두 번째, 위법한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 위법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깨지면은 범죄가 안 된다고 했지. 예컨대 정당방위는 같은 살인이라도 위법성이 깨졌어. 위법성 조각사유야. 세 번째, 책임성. 이거는 얘가 책임질 만한 그런 입장이 있는 거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형사 미성년자 관련된 거, 농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다음 거. 사례를 볼게요. 좀 옛날 사례네. 14년, 16년도고. 발견 당시 4살 몸무게인 4살 평균 몸무게인 16kg에 불과한 박양이 11살인데 와우, 11살인데 16kg밖에 안 돼. 이거 믿어져요? 지금 선생님 딸내미가 지금 5살이거든. 근데 20kg가 조금 넘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야. 유치원에서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 근데 11살인데 16kg래. 믿기지가 않을 그런 거죠. 완전히 뼈만 이렇게 있었겠네, 그지? 맨발로 집을 탈출.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죠? 아동학대. 그래서 집에서 탈출해가지고 편의점에서 구출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비슷한 경우네요. 굶주린 채 배를 채우려 슈퍼에 들어가서 학대 피해자임이 드러났어요. 누가 봐도 딱 학대 받았네. 어떻게 이거밖에 안 돼, 그지? 조사 결과 친부와 동거녀인 박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때리고 굶기길 반복하면서 3, 4일간 벽을 보고 손 들게, 와, 진짜, 노끈으로, 와, 세탁실에, 와, 좀 이해가 안 되죠, 그쵸? 특히 이 친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자, 이들은 박양이 학교에 나가지 못해 배우지 못한 수학 문제를 풀라고 한 뒤 해결하지 못하면 뺨을, 자, 전형적인 지금 아동 학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 애가 슈퍼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어요. 배가 고파서 막 먹었어. 절도죄에 해당할까요? 안 되겠지. 그치? 형사 미성년자야. 그리고 또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충분한 여건이 되고 있어요. 학대를 받은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얘한테, 이 박양한테 어떤 뭐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죠. 그죠? 여기선 지금 나온 핵심은 뭐예요? 이런 아동학대, 부모, 이런 범죄도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자, 환경미화원이 발견한 유기된 시신을 수사한 경찰은, 그러니까 시신을 본 거야. 환경미화원이 시신을 본 거죠. 청소하다가. 서울 명문대생이었던 아들 이모 씨 24세가 부모를 망치로 살해했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시신을 갖다 버렸대요. 집에 도착했을 당시 부모님이 3일째 연락이 없는데도 걱정하나 불안한 모습이 없었대. 한 심리학자는 그가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로부터 넌 쓰레기 같은 놈이야.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듣고 살아요? 어? 참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예전에는 뭐 네가 잘못하니까 그렇지 하고서는 이제 이렇게 해라 라고 많이 가르치고 했는데, 부모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그냥 혹시라도 또 이런 얘기 하면은 우리 사연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하면 얘기하세요. 요즘은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 체벌도 이제 금지하는 시대가 됐는데, 자기 자식에 대한 체벌도, 그죠? 자, 군인이었던 아로부터 군대 시신을 받아 공포를 느꼈던 가장 큰 문제. 자, 이것도 얘가 24살이지? 이건 당연히 범죄로 인정되는 거겠죠, 그죠? 자, 지금 이제 촉법 소년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뒤에 넘기다 보면은 한 번씩 꼭 다 읽어보고요. 촉법 소년 10세에서, 아이고 10세라고 하니까 도욕이 돼버리네. 14세, 오케이, 미만의 사람으로, 얘는 형사처벌 능력이 없어. 보호처분만 받는데, 보호처분은 뭐냐면 얘를 보호해주는 거야. 얘는 아직 너무 어리니까. 그래서 이제 소년원 가는 게, 여러분은 혹시라도 착각하는 친구들 아직도 많은 것 같은데, 소년원은 전과가 아니에요. 소년원 가는 건. 그건 형사처벌도 아니고요. 그건 보호처분이야. 보호처분. 그래서 전과 기록에 안 남아. 전과 기록에 안 남아. 아이고 좋네. 그러면 전과 기록에 안 남으니까 나는 내 옆에 있는 애 두들겨 완전 패고서 난 소년원 한 달만 갔다 올까? 나 진짜 쟤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전과 기록은 안 났지만, 그러니까 전과 기록 말고, 그걸 뭐라고 하더라? 그 수사 기록이나, 그 명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 검찰 관계자들만 볼 수 있는 그 따로 있는데, 거기에는 남아 있어. 거기엔 모든 게 다 남아 있어. 기소유예된 것도 남아 있고 뭐든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청소년 때 그렇게 사람 때리고 해가지고 소년원까지 갔다 왔다라는 사실이 있으면은 성인이 되었을 때 당연히 그걸 참고하지요, 그죠? 전과가 아니라서 마음 놓고 그럼 두들겨 팰 거야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을 범죄 소년이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 형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되면 범죄 소년이 되는 거예요. 방탄소년은 뭘까요? 방탄소년은 세상에 뭐 수많은 그 뭐로부터 방어해준다. 그래서 방탄소년 뭐 이름이 그런 거라고 하던데, 뭐로부터 방탄해주는 걸까요? 범죄 소년으로부터? 모르겠어요. 자, 14세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법에 저촉되는 이 사람들을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 자, 좀 더 개념적인 거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청소년 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를 적용해요. 특별조치 혹은 대부분 거의 한 95% 이상?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가정법원에 있는 소년부로 넘어가요. 소년부로 넘어가면 일단은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은 형벌이 아니에요. 형벌이 아니고 보호처분이에요. 보호처분. 따라서 전과도 아닌 거예요. 자, 범죄가 중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가지 않고요. 형사재판으로 넘겨요. 물론 성인보다는 감형이 좀 이루어져요. 하지만 아주 중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끌벅적한 지금도 진행 중이죠. N번방 사건에 그 누구였죠? 청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가담자 중에 걔는 형사법원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형사처벌. 자, 정리해보자면 형사 미성년자라고 부르는 것은 만 14세 미만으로 얘네들은 형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무조건 안 받아. 사람을 죽여도 맞아. 사람을 죽여도 안 받아.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초등학교 5, 6학년 얘네들. 요즘 성장이 빨라가지고 막 덩치도 이만한 애들도 있잖아, 그지? 뭐 지나가다 한번 눈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기분 나쁘게 쳐다보더라고. 막 이렇게 막 막대기 들고 다니는 골목 대장 같은데 얼른 피해 갔어요. 제일 무서워 세상에서 얘네들이. 자, 자,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듯이 요 친구들도 이제 분류를 하는데 10살 여기 되네. 10살에서 14살까지 14살 미만까지는 13살까지는 촉법 소년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은 문제가 되면은 어디로 넘어갈까요? 형사처분 법원으로 안 가고요. 무조건 가정법원 소년부로 가는 거예요. 가정법원 소년부. 그래서 보호처분을 받는 거야. 보호처분. 보호처분. 오케이? 소년원 같은 데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하지만 14살에서 19살까지는 두 군데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가정법원 소년부로 갈 수도 있고요. 범죄가 중하면은 형사처벌을 받아요. 그럼 전과자가 되는 거지. 그치? 전과자가 되는 거야. 전과자가 되면은 가령 뭐 3년 징역을 살고 나왔다 그러면은 또 몇 년간 그게 신원이 공개가 돼요. 가령 신원조회 같은 거 하는 거 있거든요. 직장 가면은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특히나 이제 공무원이나 이런 공직에서는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게 되면 이제 몇 년간, 뭐 가령 한 3년간 징역을 받았다 그러면 뭐 7년, 뭐 10년 뭐 기간 동안에 그 범죄가 그 조회가 돼요. 당연히 취업 안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전과를 달고 산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범죄소년,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 거. 우범소년은 뭐냐면은 아직 나쁜 짓 안 했어. 근데 얘 하는 거 꼬라지 보니까 우리 동네도 이런 애 하나 있어요. 막대기 맨날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막 좀 강아지도 맨날 때리고 막 이래. 고양이도 들고양이도 때리고. 응? 굉장히 위험한 애야. 10살 이상 되는 그런 애들 우범소년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은 범죄를 안 저질렀어도 미리 국가에서 얘는 좀 문제가 있는 애니까는 미리 좀 우리가 상담도 하고 심리치유도 하고 모두 좀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소년범 같은 경우에 보호처분일 경우, 그래서 대부분은 보호처분으로 가는 거지. 이 경우에 전과 기록이 안 되고요. 대표적인 게 소년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원은 전과가 아니에요. 또 중죄일지라도, 즉 사람을 수백 명을 죽였어. 타노스야. 인류의 절반을 다 죽였어. 타노스야. 타노스가 17살 때 이걸 했다. 17살 때. 그렇다 하더라도 타노스를 체포해서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못해. 현행법이 이렇다라는 얘기야. 현행법이. 타노스. 네. 자, 아까 이 얘기 보게 되면,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나왔죠. 11살 얘 박양은
뭘 했던 간에 형법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이모 씨는 부모를 살해했잖아요, 그지? 얘는 딱 그냥 아무런 여기에 적용되는 게 없지, 그치? 바로 그냥 일반 형사 재판 받게 돼 있어요. 민사 손해배상은 별도의 문제. 그러니까 형법이랑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형벌은 범죄라고 인정된 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일종의 제재인데, 간단히만 볼게요. 생명, 자유, 명예, 재산형이 있고요. 생명형 중에 최고는 사형이죠, 그렇죠? 생명을 박탈해버리는 게 있고, 우리 흔히 깜빵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종류가 있어요. 징역형이 있고요, 금고형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뭐냐면요, 일단 한 달 이상 감옥에 가는 걸 갖다가 징역이나 금고형 이렇게 되는 거고, 둘의 차이는 그 징역형은 노역을 해야 돼. 가서 일을 해야 돼. 일을 시켜요. 일을 해야 돼. 금고는 일 안 합니다. 그냥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네,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냥 많은 말을 못 하겠어요.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이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아무래도 이게 전 국민에게 공개되는 유튜브다 보니까 말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구류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30일 미만, 역시 노역은 없습니다. 자, 이런 걸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에 해당하는 것이고, 명예형 있어요. 자격 상실. 가령 의사가 자기 환자를 마취시켜 놓고 무슨 성폭행을 했다 하게 되면은 뭐 징역형과 더불어 자격 상실도 같이 받아요. 보통. 그래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즉 그런 거 있을 때는 당연히 상실되고요. 그 밖에 그냥 상실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을게요. 그냥 빨리 넘어갑시다. 자격 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만 정지시키는 거야. 그래서 뭐 그 특정 직업에 뭐 특정한 자격 같은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 뭐 하고 뭐 혹은 무슨 뭐 이렇게 특정 전과가 뭐 3년 이상의 뭐 징역형 있고 하게 되면은 뭐 자격 정지 10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재산형은 5만 원 이상부터가 벌금이라고 하고요. 과료라고 이것도 있어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2,000원부터예요. 2,000원부터 5만 원 미만. 과료. 이건 과태료랑 다른 거야. 과태료는 행정부에서 하는 범칙금이고 그거는 전과가 아니야. 과태료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불법 유턴했다가 나 딱지 끊었어 이랬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 전과자 됐네, 그거 아니에요. 그건 과태료고, 과료는 형벌이에요. 형벌. 급이 이거는 논의 자체 수준이 다른 거지. 얘는 전과가 되는 거고, 과태료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범칙금이라고 하는 걸 그냥 부과하는 거지, 그치? 자, 그 밖에 몰수가 있는데, 범죄 행위의 대가로 획득한 것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부가형, 같이 더불어 산다는 건데, 가령 어떤 성매매 업주가 있다고 칩시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치? 근데 그렇게 해서 한 100억을 벌었어. 옛날에 뉴스에 나왔던 건데, 단속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징역형을 살았고요. 그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어떻게 됐을까? 이거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이야, 그치? 따라서 성을 파는 사람과 성을 사고자 하는 성매수자와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 치더라도, 합의를 해서 계약을 했다 치더라도 이 계약은 무효예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거야. 그럼 그걸로 인해서 취득한 재산 역시도 무효가 되는 거지. 인정이 될 수 없는 거지, 그치?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범죄의 대가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같이 몰수해버립니다. 오케이? 자, 그 밖에 보완 처분이 있는데, 이건 보호 처분이랑은 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아예. 이거는 사회 질서 또 보호와 이 사람의 사회 복귀를 위해서 대안 수단인 거야. 그러니까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보호 처분인 거고, 치료 감호 이런 것들이 있다. 사회봉사명. 시간 많이 가네. 자, 형의 선고. 이 부분 여러분 뉴스 보다가 많이 듣는 건데, 자, 우리가 실형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통 이제 여기 구류, 금고, 징역형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 실형인 거죠. 전부 다 실형인 건데 이제 집행유예, 선고유예, 특히 집행유예가 많이 듣지, 그치? 그래서 가령 어떤 강도가 있었는데 초범이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사람은 징역 3년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받은 거야. 세게 받은 거야, 지금. 보통 징역 3년 이상 하면 중형이라고 하거든요. 중형의 선고가 된 건데, 정산을 참작해서 이거를 집행하는 것을 5년 동안 유예한다는 거야. 즉, 동종의 전과 나쁜 짓을 또 안 하고 착하게 5년 동안 살면은 이 집행하는 것을 봐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감옥에 안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자체로 전과일까 아닐까? 징역 3년 전과야. 전과야. 그러니까 만일 5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어. 그러고 나서 야, 나는 집행유예 끝났고 감옥도 안 갔으니까 또 나쁜 짓 해야지, 또 나쁜 짓 했다가는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더 세게 나오겠죠. 그렇죠? 세게 나오는 거야. 선고유예라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형 자체의 선고를 미루는 거고요. 조건은 이제 1년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제 이런 것만 돼요. 그래서 전부 다 유죄 선고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집행유예 나왔다고 막 분노하는 거 이해는 되는데, 글쎄요, 뭐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까 또 형 집행을 또 밀어주는 거겠죠, 그렇죠? 초범이라는 게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사실 이 사회에서는. 자, 무죄는 이제 죄 증거가 없거나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 아까 뭐 위법성이 조각된다든지 구성사유가 안 된다든지 책임성이 안 된다든지 하는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40분이 다 돼가네, 50분이 다 돼가네 거의. 자,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 자, 기초 지식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형법에 관한 거. 개인 과제물 지금 두 가지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세특을 멋있게 한번 쓰려고 해요. 세특을.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예전에 있던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거 도대체 수행평가 어떻게 했냐는 거야. 세특 쓴 게 너무 기가 막히대. 이거 내 자랑하는 거였네. 열심히 썼어요. 그때 정말 밤을 새가면서 이게 내 숙제인지 학생 숙제인지 모를 정도로. 근데 그렇게 열심히 선생님이 쓰려고 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노력하는 만큼 저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자, 그래서 만일 이제 이거 갖고 이제 지금 주제 탐구 글쓰기를 하려고 하는데 특정 범죄에 관해서 사회 문제를 여러 개 먼저 선정을 하는 거예요. 가령 뭐 청소년 범죄라든지 사이버 성범죄, 아동학대, 학교폭력 이런 거 뭐 텔레비에서 많이 나오고 기사도 많으니까 이런 문제 하나 찾아가지고 혹은 기타 다양한 주제를 찾아서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이 과목이 사회 문제 탐구잖아, 그지? 그러니까 탐구를 해야겠지. 탐구는 어떤 방식으로 해? 우리 1학기 때 했듯이 그 문헌연구, 자료조사, 기사조사, 또 기초지식이 없으면 선생님이 했던 거 다시 되돌려보고 다시 본다든지 이런 거. 그래서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요. 사설도 좀 읽어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논쟁되고 있는 찬반 의견들 같은 이런 관련된 자료 전반을 조사해서 그 관련된 문제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찾아야겠죠, 그치? 그래서 가령 청소년 범죄라고 친다면 범죄 증가율 그래프도 있겠고, 또 관련된 법 개정 뭐 이런 내용들도 있겠고, 또 증가 원인 전문가들의 분석 이런 것도 있겠고, 뭐 이런 새로운 법 개정을 위해 뭐 청소년 연령,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갖다 낮춰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런 걸 다 살펴보고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신의 의견을 가질 만한 그 수준까지 가서 해결을 위한 어떤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까지, 이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문제든 사실 상관없어.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 1학기 때처럼.
단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성실한 연구조사가 있어야겠고요. 그걸 위한 자신의 의견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제가 여러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잘 써볼 수 있겠지. 그지? 이거 뭐 1등급 그 등급 가리는 건 아니니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지만 좋은 세특 마련하려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오프 때는 지금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시간을 따져봐야 돼서 앞에 그 뭐였니 게임 중독 관련돼서 간단한 소감문 같은 거 받는 거 하나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행평가 1시간 내내 하는 수행평가는 이걸로 할 거예요. 지금 주제 탐구 글쓰기. 그래서 오프 수없이 진행하고요. 분량은 저번에 원고지 받았던 거 있었지, 그치? 1학기 때 그런 것처럼 1200자 정도 분량으로 오픈북 자료 같은 거 갖고 와서 할 수 있게 오픈북으로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또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겠지만 1, 2주 내에 잘 되겠죠. 잘 되겠지. 그렇지 않으면 참 지금도 좀 그런데 좀 갑갑할 것 같습니다. 잘 되기를 빌어봅니다. 자, 여러분도 집에 있으면서 너무 늘어지지 말고요. 또 시간 알차게 함으로써 여기서 시간을 잘 보내야 2년 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겠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